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인바디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인바디가 저도 예전에는 그냥 기계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뭐 취업을 하기 전에는 헬스장에 인바디가 있길래 기계의 어떤 제품의 명칭인가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훌륭한 회사더라고요.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글로벌 관련된 어떤 얘기들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훌륭하게 성장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2024년이 굉장히 취업이 힘들었죠.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왜 힘들었고 그리고 대응 방안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대체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자소서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제가 쓴 자소서 보면서 느끼게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바디는 어떤 회사일까요? 이 건물 보면은 제가 출근길에 있어요. 사무실 근처에 있어가지고 친숙하게 이제 맨날 보게 되는데 1996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사업체예요. 그래서 체성분 분석을 하는 인바디 기계 모르는 분들 없죠, 그렇죠? 병원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친숙하게 활용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아시아, 멕시코, 호주 등 총 12곳 해외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100여 개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년 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매년 17%의 성장률을 평균적으로 기록한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걸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회사로는 코르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직무를 채용하는지 볼게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합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GBD로 채용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봤더니 그렇다고 무슨 뭐 일반적으로는 뭐 글로벌 탤런트 이렇게 하면은 해외에서 살다 오거나 해외 대학 나오거나 영어 성적이 굉장히 높거나 그런 친구들을 지원하게끔 하는데 제가 이걸 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겠다라는 어떤 정말 여기 적힌 대로 양성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지 당장에 무슨 해외형 채용하듯이 그런 사람을 뽑는 건 아닌 것 같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자신이 좀 없더라도 근데 글로벌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가는 직무가 이제 여기서 뽑힌 다음에 나눠지는 거죠. 영업, 임상, CS, 회계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 쪽이 이제 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항목이 이제 작년하고 바뀌었어요. 이제 일반 항목이 굉장히 난감한데 기존에 있는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일반 항목 같은 걸 둔 회사는 자기네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걸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보여주면 되는데 지원자님이 생각하는 GBD란 무엇이며 GBD가 되어야만 하는 본인의 강점과 경험을 서술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인트로로 1500자니까 인트로로 한 3-4문장 정도를 GB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사실상 저기 있는 설명에서 설명을 기반으로 사실 GBD란 게 뭐 이 회사에서 만든 거지 어떤 글로벌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 안에 있는 이야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미해야 될 거는 프라이드죠. 프라이드. GBD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짧게 줬고 그 다음에 이 GBD라는 게 지금 인바디에 매년 17%씩 성장하고 있는 매출이 그런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글로벌 다양한 기업들의 계속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인바디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무인지 이런 것들을 그런 프라이드를 넣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하나하나 넣으면 되죠. 뭐 글로벌 역량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아니면 영업이면은 본인의 영업 경험, 직접적 영업 경험 이런 것들을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1500자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본인의 강점과 경험을 넣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자소서의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이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추진력 같은 캐릭터적인 역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직무 역량이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글로벌 역량이 있다든지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외에 살면서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협상력이 있다든지 데이터 역량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풀어놓고 분량이 뭔가 내가 부족하면은 그때 이제 스토리텔링 항목 하나 정도 넣으면 되는데 이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텔링 항목의 차이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완벽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토리텔링을 넣는다면은 상황 제시,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진짜 중요해요. 문제점을 타이트하고 흡입력 있게 써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글 전체가 임팩트가 있겠죠. 문제점이 사실 별거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해결 과정을 쓴 것도 그냥 섀도우 복싱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So what?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정말 흡입력 있게 써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분량을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늘렁늘렁한 글이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똑똑한 사람이 쓴 글처럼 보이려면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다음, 입사 후 해외에 근무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건데 이게 원래 입사 후 포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1500자야. 좀 난감한데 자, 일단은 제가 원래 생각하는 입사 후 포부의 구조는 이래요. 바로 던지는 거죠. 한 문장 정도, 두 가식으로. 인바디 안에서
이러한 뭐 영업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커리어 플랜. 커리어 플랜을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소비자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느낌으로 명확하게 업무 내용을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다 라고 쓴 다음에 남은 분량을 내가 원래 했던 어떤 경험들이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500자를 만드는데 여기서 불려야 되겠죠. 불리는 방법은 뭘까요?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은 마스자우서를 입사 후보를 제가 만든 구성들이 됐을 텐데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첫 문장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얘기해서 그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한 두세 문장 쓰면 돼요. 그리고 입사 후 커리어 플랜에서 이걸 좀 많이 불려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역할이나 환경 적응 이런 얘기도 불려서 더 많이 넣으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리어 플랜이 끝난 다음에 이 커리어 플랜을 이루기 위한 여기 적혀있는 대로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또 넣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어떤 경험들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내용을 불려넣으면 됩니다. 근데 1500자니까 어느 정도 좀 맥락의 얘기가 끝났을 때 소제목을 구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잘 익히려면은 아무래도 구분해야지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사 후 커리어 플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얘기부터 커리어 플랜까지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과 내가 가진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래에 같이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쓴 거에 맞춰서 흐름을 맞게끔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이제 인바디 GBD 직무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이 인바디에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서 출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주치면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